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세종시에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자마자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특공 폐지, 세종에 투기 몰리다, 국토부 청약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게재됐고, 전국에서 1순위 청약 가능, 국토부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검토, 또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보도했습니다. 중장권 신문에서도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될까? 이런 식으로 여러 언론에서 국토부에서 세종시 청약제도를 개편할 게 예상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에 적용되던 공무원 이전 특별공급이 7월 5일자로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이 공무원 특공 물량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 특별공급이 폐지가 되니까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가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렇게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토부에서 세종시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그런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세종시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면, 세종시의 무주택자 비율이 46% 정도 되기 때문에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세종시청의 입장입니다. 현재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50%가 배정이 되고, 50%는 기타 지역으로 전국 청약이 가능한데, 이 50%의 물량을 없애고 세종시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세종시청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청의 입장은, 세종시가 현재 도시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시 건설이 계획 중인 거고, 2030년까지 계획 인구가 80만 명인데 21년 5월 현재 36만 2천 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구 유입이 필요한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인구 유입을 늘리는 취지에서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 행보청의 입장입니다. 행보청 같은 경우는 이런 취지로 인해서 이번에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가 되고 나서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자는 게 행복청의 현재 입장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세종시 청약시장이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국 청약 50%라는 그런 제도를 뒀는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몰리고 주택가격 폭등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7,300만 원인데 1년 사이에 한 2억가량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 당첨자를 거주지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수분양자의 60% 정도는 충청권 거주자인데 수분양자의 40% 정도는 타 지역 주민이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전국 청약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행복청도 그렇고 국토부 같은 경우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분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세종 자이더시티의 분양 결과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확률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분양되는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8호 초과 물량이 1200가구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처분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공무원 특공과 연계해서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청약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2월달에 세종시에서 분양했던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 기타 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이 H2블록 90A 타입에서 2099.9대1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을 뛰어넘는 최고의 경쟁률이 나올 확률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국토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세종시 청약시장 개편의 이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전국에 배분되는 50% 규정을 개선할 확률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 50% 비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비율 자체를 축소할 게 예상이 되고, 또 하나의 예상될 수 있는 개편사항은 충청권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자마자 이런 논의는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게 예상이 되고, 이런 전국 50% 규정 개선하는 거는 국토부령을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내에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이 끝나고 나서는 3, 4분기에 전국 50% 규정은 프로테지 조정이나 충청권 비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편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작년 2월 19일부터 거주 의무가 의무적으로 지금 부여가 됩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제 많았던 부분인데, 이 거주 의무 부분이 개편 내용으로 거론될 것도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되면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청약자분들이 청약이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 제57조 2항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예요. 주택법 자체를 법령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고 있는 단지는 공공분양인 안단태 분양만 예정돼 있고, 5생활권 같은 경우는 연말 분양이 힘들고 내년에 이제 분양될 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제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주택법을 개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올해 내에는 세종시 청약시장에 거주 의무가 부여될 확률도 많다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종시 이제 청약시장에서 세종시청, 행복청, 국토부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세종 자이더시티의 청약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이 끝나게 되면 세종시가 투기의 장이 됐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될 거고, 국토부의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은 생각보다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예상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기타 지역의 청약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이 거주 의무가 없는 마지막 분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고려하시고 청약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